자위 중에서 가장 끝판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끝판왕에 가버리면 친구가 어렵게 자위기구를 얻게 됐는데 이걸 같이 쓰게 되면 성병이 오를 수도 있나요? 입시덕후 성상담소 핏 쇼부인과 입시덕 후! 오늘도 AI 시덕이 다 해주겠다 후! 안녕하세요. 저는 쇼부인과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성 1타 강사 산부인과 전문의 김지연입니다. 입시덕후 구독자분들이 성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궁금한데 어디 가서도 물어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열심히 대답을 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쯤부터 손가락으로 삽입 자위를 하다가 중학생이 되고 뒷 같은 걸로 자위를 했습니다. 다른 매체들을 보면 여자는 천여막이 있어서 삽입 시에 피가 나오기도 한다는데 저는 지금까지 피가 난 적이 없는데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천여막, 질입구주름 이 두 가지로 말을 하는데요. 이 조직은 굉장히 얇거든요. 발생학적으로는 막혀 있다가 서서히 이렇게 뚫리면서 도너츠처럼 생긴 채로 태어나게 돼요. 여기에 혈관이 아주 얇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찢어지면서 이 혈관에 손상이 있음으로 피가 나는 경우가 있고 굉장히 탄력성이 좋고 얇은 조직이기 때문에 혈관이 거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찢어질 때 출혈이 없기도 합니다. 다만 지금 질문한 여자친구의 경우에는 천여막보다 작은 걸 넣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손가락 굵기로는 당연히 괜찮고요. 빗도 손가락보다 조금 더 굵었다? 라고 하면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위를 하루에 한 번은 꼭 하고 주말에는 4-5번씩은 하는 편인데 건강에 이상이 없을까요? 성병이나 염증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돼요. 너무 과하면 당연히 좋지는 않고요. 과하다라고 하는 것도 몇 번 하면 과하다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사회활동에 영향을 준다? 그런 거는 과한 거죠. 나의 일상생활에 영향이 없는 횟수라면 상관은 없고요. 성병은 자연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병을 가진 사람과 신체적 접촉이 있을 때 내가 옮는 것이지 나 혼자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병 걱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여자인데 소음순이 남들보다 커서인지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걸어다니다가 속옷에 긁히기도 하고 이거 너무 불편한데 왜 이런 걸까요? 선천적인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태어난 거예요. 어릴 땐 작다가 보통 2차 성징 때 커집니다. 또 이것도 오해하는 거죠. 내가 자위를 많이 해서 커졌나? 그냥 2차 성징이 돼서 커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음순 절제 수술, 소음순 성형 이런 걸 해서 이상적인 모양의 소음순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위를 많이 하면 손때 타서 탁색되나요? 얼마나 많이 하는 걸 손때려 타다니. 이런 마찰을 한다고 해서 외음부가 까매지진 않습니다. 팬티 라인이나 엉덩이 뼈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팔꿈치 이런 데는 자꾸 마찰이 일어나면서 각질세포가 쌓이면서 같이 멜라닌 색소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외음부는 각질세포가 쌓이질 않아요. 그래서 착색이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2차 성징이 올 때 착색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2차 성징 때문에 착색이 생긴 거지 자위를 많이 해서 생긴 건 아닙니다. 자위를 하고 그곳에 오돌토돌한 게 났어요. 혹시 성병 같은 건 아닐까요? 다른 사람과 접촉이 없었다면 성병은 일단 아니에요. 오돌도돌한 거는 외음부에 몇 가지 병변이 있어요. 파필로마라는 병변이 있는데요. 이거는 정상이에요.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이걸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일 가능성이 지금 제가 보기엔 가장 높아 보이고 화이트헤드처럼 피지가 이렇게 올통볼통하게 올라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파필로마는 없어지지는 않고 갖고 있는 채로 그냥 살아가는 거고요. 남자 친구들도 귀도 끝쪽에 이런 비슷한 병변이 오돌도돌하게 정상적으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고환이나 이런 쪽에 피지가 이렇게 하얗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친구가 어렵게 자위기구를 얻게 됐는데 이걸 같이 쓰게 되면 성병이 오를 수도 있나요? 옮을 수도 있고 안 옮을 수도 있어요. 친구가 쓰자마자 씻지 않고 바로 쓰면 친구가 성병이 있다면 옮아요. 그래서 돌려 쓰는 거를 일단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 돌려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물로 깨끗하게 씻고 다시 비누로 깨끗하게 씻은 후에 약국에서 알코올 팔거든요. 소독을 하면 거의 균이 죽습니다. 그러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삽입 자위를 많이 하게 되면 질 내부가 커지거나 늘어날까요? 우리가 용수철이 있다고 할 때 이렇게 당기면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가죠. 하지만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면 나도 돌아가지 않죠. 질도 그럴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돌아가지 않는 건 자연분만 정도입니다.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자위를 하진 않으실 테니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경이 있으면 질 내부가 상대방의 성기 모양으로 변하나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우리 질은 굉장히 탄력이 있는 장기입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쭉 찌그러져 있다가 관계를 할 때 약간 탄력 있게 늘어났다가 다시 빠지면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은 그냥 만화 속에서나 바닥자위 때문에 성기가 휘었는데 다시 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휘었다라는 건 한쪽이 손상이 돼서 거기 세포가 흉터 세포 같은 걸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휘어버리는 거예요. 얘가 탄력이 없으니까. 이거를 수술로 해결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반대편을 손상시켜서 똑같이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해도 정확한 반대편의 손상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망곡증이 심하다라고 하면 비뇨의학과에서 수술적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바닥자위는 진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위 중에서 가장 끝판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끝판왕에 가버리면 나중에 아래 자극으로 쾌감을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강한 압박으로 자위를 하시는 분들은 좀 휴지기를 갖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생리주기가 8개월이 지났는데도 생리를 안 해서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이게 혹시 자위 때문일까봐 무서워서 병원을 못 가고 있어요. 일단 자위랑 무월경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무월경은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20살 이전에는 호르몬이 불안정할 수 있거든요. 초경부터 20살까지 이렇게 일어나는 일은 정상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질문을 하신 분이 고2, 고3 정도다. 한 번 정도는 병원에 가서 체크해보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중학생 정도다.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위를 했는데 키가 작은 것과 연관이 있을까요? 자위를 많이 하면 2차 성징이 빨리 오고 키가 안 큰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걱정돼요. 자위를 한다고 해서 키가 안 자랄 수는 없기는 하거든요. 자위를 함으로써 생기는 호르몬과 2차 성징을 일으키는 호르몬은 연관성이 없습니다. 자위 때문은 전혀 아닙니다. 자위를 할 때 물이 안 나오는데 이상이 있는 걸까요? 보통 이런 절정까지를 느끼는 이런 행위를 욕구, 흥분, 절정 이렇게 3단계로 크게 말을 하거든요. 자위를 할 때 흥분 없이 바로 절정으로 간다면 분비물이 안 나올 수 있어요. 흥분 단계를 충분히 거치고 절정으로 가게끔 시간을 들여 이런 경우에는 분비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남자입니다. 성기가 3cm입니다.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수술 외의 방법으로는 지금 거의 좀 쉽지는 않아요. 방법은 없다라고 되어 있기는 해서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슬픈 사연이라서 의학적인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 냉이랑 지렴을 어떻게 구별하나요? 냉은 사이클이 있거든요. 배란기 때 약간 콧물같이 찐득거리는 냉이 나오고요. 그 다음 일주일은 약간 하얗고 몽글몽글한 냉이 나오고 그 다음 일주일은 생리를 하고 그 다음 일주일만 뽀송뽀송해요. 이 사이클을 도는 게 정상인데 내 컨디션이나 호르몬 양에 따라서 속옷이 묻을 만큼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경부 쪽에서 피가 조금 섞였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 냉의 색깔이 약간 노랗게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다 정상적인 냉. 여기에서 만약에 색깔이 너무 노랗거나 너무 초록색이거나 속옷이 막 다 젖을 만큼 나오거나 냄새가 나거나 가렵거나 하는 증상이 동반된다면 이건 질염입니다. 일본에 시라코라는 요리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리를 먹는데 사람의 정자를 구워 먹을 수 있나요? 먹고 싶어서 하는 질문일까요? 첫 번째, 굳이 맛이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 영양분도 딱히 없고 거기는 대부분이 물이고요. 비타민도 되게 많이 들어있고 그런데 굉장히 소량 들어있기 때문에 딱히 영양분은 없어요. 이 두 가지만으로도 음식으로 굳이 먹을 필요는 없다. 근데 구워도 저는 구워보진 않았는데 정액을 프라이팬에 놓고 구우면 일부 수증기로 다 날아가고 남은 단백질 일부가 좀 굳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양이 적을 것 같습니다. 귀엽습니다. 구독해라 후! 오늘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꼬리를 무는 질문이 또 있다라고 하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와서 대댓글 열심히 달아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질문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많이 막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